안녕, 내 친애하는 친구들. 나는 한국 문화를 너무 사랑해서 멀리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된 열정 가득한 여대생 리리라고 해. 한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는 수많은 새로운 경험들을 통해 내가 중국에서 상상하고 들었던 한국의 모습과 실제 한국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매일매일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어. 그래서 오늘은 내가 한국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알게 된 한국의 진짜 모습을 우리 중국 친구들에게 아주 상세하고 솔직하게 알려주려고 해. 특히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혹시라도 한국에 대해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내가 들려줄 이야기에 귀 기울여줬으면 좋겠어. 내 이야기가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고 불필요한 오해들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랄게. 가장 먼저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 바로 한국 사람들의 애국심에 대한 오해야. 중국 친구들 중에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극단적인 애국심 때문에 일본 제품이라면 어떤 것이든 불매하고 심지어는 가까이 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애국심이 너무 강해서 일본 자동차는 절대 타지 않고 오직 자국 브랜드의 자동차만 고집할 거야 라는 식으로 말이지. 물론 한국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고 자긍심을 느끼는 마음이 매우 크고 강렬한 건 분명한 사실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애국심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특정 국가의 제품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해주고 싶어. 실제로는 그 이면에 훨씬 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이유들이 숨어 있거든. 내가 한국에 와서 직접 생활하면서 지켜본 결과 한국 사람들은 그 어떤 제품을 선택할 때에도 품질, 가격, 경쟁력, 그리고 사후, 서비스라는 세 가지 요소를 정말이지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예를 들어 자동차를 구매하는 상황을 떠올려 볼까? 한국산 자동차의 기술력과 품질은 이제 더 이상 일본 자동차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특정 부분에서는 더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경우가 많아. 게다가 가격 면에서도 일본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 자국 브랜드의 자동차에 대한 정비나 부품, 교체 등 사후 서비스를 받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고 신속하다는 장점도 무시할 수 없어. 만약 한국산 자동차가 품질 면에서 현저히 떨어지고 가격은 비싸기만 하며 서비스마저 불편하다면 아무리 애국심을 강조한다고 한들 많은 소비자들이 쉽사리 구매를 결정하지는 않을 거야. 결국 한국 사람들이 자국산 제품을 선호하는 것은 애국심과 더불어 합리적인 소비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가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내가 직접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었지. 이러한 경향은 비단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가전제품, 의류, 심지어는 식료품을 고를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더라고. 한국 소비자들은 품질과 가격, 서비스를 꼼꼼히 따져보고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하는데 매우 능숙하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 애국심 때문에 모든 것을 선택한다는 오해는 이제 그만 접어두어도 좋을 것 같아. 두 번째로 풀어볼 오해는 바로 한국인의 생활 수준, 그 중에서도 특히 고기를 잘 먹지 못한다는 믿을 수 없는 오해야. 이 오해는 내가 중국에 있을 때 정말이지 자주 들었던 이야기인데 아마도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난한 여주인공이 비싼 소고기를 먹지 못해 슬퍼하는 장면 같은 것이 너무나 강렬하게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어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인지 우리 중국 친구들 중에는 한국에서는 고기가 너무나 귀하고 비싸서 한국 사람들이 고기를 자주 먹지 못한다고 굳게 믿는 경우가 많더라고. 하지만 이건 정말이지 새빨간 거짓말, 아니 너무나 큰 오해야. 내가 한국에 와서 직접 생활하면서 느낀 건 한국 사람들은 고기를 정말 사랑한다는 사실이야. 삼겹살 같은 한국식 고기구이 전문점들은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 저녁에도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며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어. 회사 회식 메뉴의 1순위도 가족 외식 메뉴의 스테디셀러도 항상 고기였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고기 먹으러 가자 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곤 해. 대형마트에 가보면 신선하고 다양한 종류의 고기들이 산처럼 쌓여 있고 그 가격도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터무니없이 비싸지 않아. 물론 중국의 생고기 가격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 조금 더 높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고기를 못 먹을 정도로 비싼 건 절대 아니거든. 내 주변의 한국인 친구들이나 교수님들, 그리고 내가 아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을 보면 거의 매일 꼭 고기를 섭취하는 것 같아. 특히 삼겹살은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 불릴 정도로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메뉴이고 닭고기를 이용한 치킨이나 찜닭, 소고기를 활용한 갈비찜이나 불고기 등 다양한 고기 요리들을 즐겨 먹고 있어.
심지어 길거리 음식으로도 떡갈비 꼬치나 닭꼬치처럼 고기를 활용한 메뉴들이 인기가 많을 정도야. 이처럼 한국인의 식탁에서 고기는 절대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지. 아마도 과거의 특정 드라마 장면이 너무나 강렬한 인상을 남겨서 그 시대의 경제 상황이나 특정 인물의 서사를 현재의 한국 전체에 적용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 이제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매우 발전했고 고기는 더 이상 특별한 날에만 먹는 귀한 음식이 아니라는 점을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한국 사람들은 고기를 정말 풍족하게 즐기고 있어. 오히려 고기를 안 먹으면 서운해할 정도라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풀어볼 오해는 바로 문화적인 오해, 그 중에서도 특히 공자에 대한 이야기야. 중국 친구들 중에는 한국 사람들이 공자를 한국인이라고 주장한다고 생각해서 심지어 분노하고 화를 내는 친구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정말이지 깜짝 놀랐고 동시에 매우 속상했어. 왜냐하면 이건 정말 큰 오해이기 때문이야. 한국에 와서 직접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내용들을 살펴보니 한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공자가 중국의 위대한 철학자이자 교육자이며 유교 사상의 기틀을 닦은 인물이라고 명확하고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어. 한국 사람들은 공자를 중국의 위대한 역사적 인물로 깊이 존경하고 그의 사상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 내가 만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공자를 중국의 인물로 당연하게 인지하고 있었지. 다만 아주 극소수의 민간 사학자들 사이에서 공자의 기원이나 본향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들이 논의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학술적인 가설들이 외부로 잘못 알려지거나 확대, 해석되면서 마치 한국 전체가 공자를 한국인이라고 주장한다는 식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 나도 처음에는 이 오해 때문에 마음이 많이 불편했지만 직접 한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인들과 대화하면서 진실을 알게 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 한국은 중국의 유구한 문화와 역사를 깊이 존중하고 있으며 중국의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왜곡하지 않아. 오히려 중국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문화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할 때 비로소 진정한 교류가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번째로 이야기할 건 바로 한국인 여행객에 대한 오해야. 중국 친구들 중에는 한국인 여행객에 대해 아주 독특하고 때로는 고정관념에 가까운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 특히 외모나 패션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더라고. 한국인 여행객은 피부가 하얗고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전체적으로 트렌디하고 깔끔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흔한 것 같아. 물론 한국 사람들이 외모와 패션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건 사실이야. 한국 사회에서는 자기 관리가 하나의 중요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서 패션이나 미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자신을 가꾸는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편이야. 길거리에서도 쉽게 스타일리시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화장품 가게나 미용실도 아주 많지. 하지만 어떤 중국 친구들은 한국 남성들이 비비크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기도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이건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일 뿐이야.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은 나라마다 그리고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이니까.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외모 관리 역시 자기 표현의 한 방식일 뿐이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아니잖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인 여행객이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까다롭고 깔끔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인식이야. 이 부분은 내가 경험한 바로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일 수도 있어. 한국 사람들은 소비를 할 때 자신이 지불하는 대가에 걸맞은 서비스의 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야. 좋은 서비스를 받기를 기대하고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에서 편안하게 지내기를 선호하는 건 사실이야. 예를 들어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도 위생 상태나 직원의 친절도를 꼼꼼히 살피고 호텔에 묵을 때도 청결 상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 하지만 이건 단순히 까다롭다거나 예민하다기보다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합리적인 대우를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해. 소비자로서 자신이 지불한 금액에 상응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의 고객이든 마찬가지일 거야. 깔끔함을 추구하는 것도 결국은 쾌적한 환경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싶다는 바람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 이러한 점들을 오해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한국인들은 섬세하고 꼼꼼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줄 아는 소비자들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해 줄 수 있다면 좋겠어. 다섯 번째 오해는 어쩌면 가장 민감하고 동시에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일 수도 있는데 바로 문화적 자존감과 관련된 부분이야. 중국의 젊은 세대, 특히 우리와 비슷한 또래인 MZ세대 친구들 중에는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자신들의 문화적 자존감이 훼손되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
과거에는 동아시아 문화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중국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먼저 떠올렸지만 요즘에는 K-팝, K-드라마는 물론이고 한복 스타일 같은 한국 문화가 동아시아 문화를 대표하는 것처럼 여겨지면서 중국 청소년들이 문화적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다고 하더라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정말이지 가슴이 아팠고 동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어. 나는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면서 한국 문화가 정말이지 독창적이고 다채로우며 깊이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어. K-팝이나 드라마처럼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팬들을 매료시키는 문화 콘텐츠도 물론 대단하지만 그 안에는 한국만의 유구한 역사와 고유한 전통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어. 예를 들어 한복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한국 고유의 미학과 정신이 담겨 있는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아름다움과 독특함은 전 세계 어느 민족의 의상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사랑받는 것은 분명 한국인들에게는 큰 기쁨이자 자랑스러운 일일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위대하고 찬란한 문화가 빛을 잃거나 중요성이 퇴색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 중국 문화 역시 수천 년의 유구한 역사와 방대한 스케일을 자랑하는 깊고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잖아. 고대부터 이어져 온 철학과 사상, 예술, 건축, 그리고 생활 양식에 이르기까지 중국 문화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우주라고 할 수 있지. 한국 문화와 중국 문화는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 다름을 인정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문화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존재라고 믿으니까. 마지막으로 6번째 오해는 바로 최근의 코로나19 방역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야. 한때 중국발 입국자들에게만 차별적으로 노란색 목걸이를 착용하게 했다는 주장이 중국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나도 이 소식을 듣고 많이 걱정했었어. 하지만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설명과 내가 직접 확인한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이는 사실이 아니었어. 한국은 코로나19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중국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이 심각했던 모든 해외 입국자들에게 매우 엄격하고 일관된 방역 수칙을 적용했어. 특히 중국발 입국자 중 단기 체류 외국인에게는 목걸이를 착용하게 한 조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건 오직 중국인만을 특정해서 차별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방역 상황과 바이러스의 확산 위험도에 따라 모든 위험 국가에서 들어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에게 적용되었던 일시적인 조치였어. 그리고 격리시설 역시 단순한 임시 수용소가 아니라 관광 호텔급 이상의 깨끗하고 편안한 시설을 제공했다고 해. 한국은 특정 국가의 국민에게만 차별적으로 대우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나라가 아니야. 방역은 국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이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러한 오해는 정보가 불완전하게 전달되거나 일부분만 강조되어 확대 해석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해. 자, 이렇게 내가 한국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생활하면서 알게 된 한국의 진짜 모습들에 대해 아주 자세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았어.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넘쳐나는데 그 중에서는 때로는 잘못된 정보나 사실과 다른 오해가 섞여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나는 우리 중국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 좀 더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내 소중한 경험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싶었어. 한국은 정말이지 매력적이고 활기차며 다채로운 문화를 가진 나라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도 대부분 친절하고 따뜻했어. 물론 세상에 어떤 나라도 완벽한 곳은 없겠지. 한국 역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장점도 있고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을 거야. 하지만 직접 한국에 와서 이곳의 공기를 마시고 사람들과 부대끼며 삶의 한 부분을 직접 경험해보면 미디어를 통해서만 알 수 없었던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우며 때로는 깊은 감동을 받게 될 거야. 나는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얻었고 내 시야를 넓힐 수 있었어. 앞으로도 한국 생활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되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나 우리 친구들에게 유용할 만한 정보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지체 없이 이곳에 와서 솔직하게 공유해 줄게. 내 이야기가 한국에 대한 우리 친구들의 오랜 오해를 푸는데 단 한 톨의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 다음번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 그때까지 모두 안녕.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에 또 만나자.